조영원의 백가기행. 생각이 커지는 작은 집. 장성 충령산의 도공이 지은 한 칸 오두막집. 집은 사는 이의 인생 철학을 담는다. 한 도공이 20날 동안 혼자 지었다는 한 칸 오두막집. 공간이 작아 오히려 생각이 커지고 자신의 내면과 진지하게 마주하게 하는 집.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숫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오두막집. 무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비용에는 존재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다. 존재 비용은 존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은 사회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존재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돈은 사회적 비용이다. 따지고 보면 사회적 비용이란 체면을 차리는 비용,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비용,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려고 젊음을 바치고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존재 비용 때문이 아니다. 사회적 비용, 즉 가오잡는 비용을 대기 위해서인 것이다. 왜 돈을 버는가? 폼 잡기 위해서 번다. 존재 비용은 무엇이겠는가?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의와 식보다는 주가 문제다. 집의 수준은 천층만층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집은 어떤 형태인가? 이 오두막집을 짓는 데 소요된 건축 비용은 총 28,000원. 나무를 박는 데 필요한 못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이다. 집을 짓는 데 못값만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들어간 돈이 또 있다. 자그마한 무쇠솥을 시장에 가서 장만하는 데 들어간 35,000원. 그러니까 집 짓는 비용은 28,000원, 가재도구 비용은 38,000원. 모든 건축자재는 자급자족했다.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했다. 들어간 건축자재는 지붕의 석가래에 해당하는 조그만 통나무들. 석가래용 나무는 인근의 허물어진 헌집에서 구했다. 석가래라고 해봐야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방 한 칸 크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석가래가 필요 없다. 한 칸이라 하면 1평 반 정도 되는 넓이다. 한 사람이 다리 쭉 뻗고 두 팔 벌리고 누워있기에 적당한 공간. 두 사람이 누워있으면 방이 꽉 차고, 두 사람이 누우면 각자 팔을 오므려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팔이 닿게 되는 공간. 벽은 흙으로 발랐다. 옛날 시골의 토담집처럼 흙으로 벽을 발랐으니까. 별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흙도 멀리서 조달한 것이 아니다. 집 짓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삽으로 퍼서 쌓아 올린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천리밖에 음식은 잘 먹지 않았다고 한다. 물류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자란 채소, 곡식, 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붕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볏짚과 억새 그리고 띠가 혼합되어 있다. 원래는 띠로만 지붕을 얹고 싶었지만 띠가 부족해서 일부만 들어갔다. 그 대신 볏짚으로 지붕에 얹고 그 위에 산에서 베어온 억새를 덮었다. 초가는 매년 새로 지붕을 얹어야 하지만 억새는 몇 년을 간다. 억새보다 오래 가는 것이 띠 지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으니까 멀리서 보면 그림 같은 산속의 오두막이 된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속의 오두막집 같다고나 할까? 한국 사람의 심성 밑바닥에 자리 잡은 원초적인 집은 이러한 오두막집이 아닌가 싶다. 방이 작으면 생각이 하늘로 향하고 내면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방 옆에 바로 붙어있는 부엌에 들어가 보았다. 부를 때는 아궁이. 매일 한 번씩 아궁이에다 장작을 넣고 불을 때는 사람과
아파트 가스 보일러 방에서 자는 사람과는 인생관의 차이가 난다. 불을 떼면 번뇌가 사라진다. 훨훨 타는 불을 보면 마음이 절로 환해진다. 왜 그럴까? 마음속에서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번뇌들을 잡아다가 불 속에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을 보아야만 마음이 깨끗해진다. 사실 태운다는 것처럼 깨끗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불이 많은 사람은 대개 뒤가 깨끗하다. 그 자리에서 확 질러버리지만 뒤는 없다. 우울증 치료에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 부인병에도 아궁이는 도움이 된다. 옛날 어머니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데워지기 때문에 자궁암을 비롯한 부인병이 적었다고 한다. 자궁 쪽을 따뜻하게 하면 병이 없는 것이다. 자궁은 자식의 집이다. 아궁이의 아궁과도 비슷하다. 자식 다음에 중요한 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버그말을 써서 아궁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궁이는 취사와 난방의 용도뿐 아니라 심신 건강에도 일조했던 장치였다. 한 평 반 정도 되는 방에 문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는 어른 손바닥 2개만한 한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집주인은 이를 봉창이라고 한다.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라는 말이 있다. 봉창은 문을 열지 않고도 밖에 손님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용도의 창문이었다. 오두막의 봉창은 창호지로 발라놓았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다. 그 대신 달빛을 감상하기에 딱 좋다. 전기가 없는 이 오두막에는 달빛이 가장 밝은 음력 14, 15, 16일이 신기를 받는 날이다. 알 수 없는 감과 에너지가 솟는 날이 달이 환하게 비추는 무렵이라고 한다. 달빛이 밝은 날에는 밖에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다. 밤이지만 가만히 방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밖에 나가 상추밭에서 김이라도 메고 싶다. 방에 누워서 달빛을 감상하려면 이 조그만 봉창을 들여다보면 된다. 봉창의 창호지를 통해서 달빛이 투과된다. 봉창으로 투과되는 그 달빛은 환하지도 않고 음울하지도 않다. 오장육부를 비춰주고 내면의 근심을 털어내주는 약빛으로 전환된다. 방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조그만 벽장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집주인이 덮고자 하는 이부자리를 들여놓는다. 방 안에는 역시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이 있고 책 몇 권이 있다. 그 옆에는 차를 달여 마시기 위한 차 주전자가 있다. 집주인이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므로 차호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만들었다. 회색빛이 도는 차호의 색깔도 가마에 연기가 들어간 색이라고 한다. 사람도 단출하지만 방 안의 살림살이가 너무나 단출하다. 충령산의 이 단출한 오두막을 내려오면서 불현듯 임진왜란을 치르고 난 뒤 부휴선사가 지은 시가 생각난다. 독좌 심산 만사경 홀로 깊은 심산에 앉아 있으니 지나간 만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관 종일 항무생 암자문을 닫고 종일 있으니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질 않는구나. 생애 묵검 무여물 지난 생애가 단출했으니 방 안에는 별 물건도 없는데 일완 신차 일권경 차 한 사발 하나와 해차 조금 그리고 경전 한 권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